흔히들 400년 12대 만석군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와 400년 예. 12대 만석군. 12대를 만석을 이어온 집인데 요게 이제 예전 표현으로 뭐 천석군이다, 만석군이다. 이게 뭘까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쌀을 네, 수확을 가만, 하면은 예. 쌀 가마니로 이제 천석이 천석. 나온다, 만석이 나온다. 요게 이제 그 부자의 예. 어떤 기준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러면 이제 경주 최부자는 만석군, 그렇죠. 만가마 정도 수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수로는 2만 가만이. 2만 가마니가 예. 만석군이에요. 예. 토지 면적이 한 100만 평 이상이 있어야만 생산이 100만 평이요? 예. 그러면 이제 여의도 면적 정도 되겠죠. 땅이 그러니까 여의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있어야 100만 만석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는 아니지만 여의도가 우리 집 재산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자이셨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부자에 관한 에피소드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최준 선생님 손녀분들이 음. 신혼여행을 가셨대요. 아, 신혼여행. 유승온천에 그 시절에 일제시대 때인데 대전으로 가신 거네요. 예, 하인을 30명, 40명 데리고 가셨다. 그래 이게 나 요새 같은 이바지 음식 문목이다. 옛날에는 딸 시집은 죽은 소 한 마리, 산소 한 마리 보냈는데 요거는 산소 값이고 술값도 대전, 생선값도 대전, 한 괴짜서 한 말씀 못 그래 보내는 거다. 에이구 부잣집에서 뭐 기둥 뿌리 흔들렸을까. 아, 그럼 이사님은 지금 현재 조금 어떠십니까? 그 조셉 아니, 그 질문이 좀 약간 예, 아니 그래도 좀 그거 좀 오해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최부자 댁의 후손이라고 아니 하시니까. 좀 예, 아니, 왜냐면 저도 후손이시니까 네, 그래도 괜히- 이게 부자 항상 최부자 이름이 돼 있으니까 어디가 그러니까요. 식사를 하든 밥을 먹든 하면 계산 내가 해야 되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확히 얘기해 자선 주셔야 돼요. 대대로 예. 지금 뭔가 그래도 부를 좀 축적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상수 유산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고 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좀 어려운 분 계시고 똑같습니다 일반인들하고. 그렇습니까? 예. 일단 저기 뭐 저희가 너무 이런 얘기를 좀 처음부터 좀 물어봐가지고 좀 예. 죄송합니다. 이제 가문 자체 이름이 최부자기 때문에. 최부자니까. 이게 경주면은 사실 그 이 신라 네, 신라 역사가 깊죠. 그쵸. 예. 우리 최부자 댁도 그 신라부터 시작을 합니까? 예, 우리 시조님이 이제 최치원 선생이신데 그렇군요. 경주 최씨 시조죠. 예. 신라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님의 후손으로 17대 손인 최진립 예. 아들 최동량 때부터 큰 재산을 모아서 28대 손 최준까지 최준 선생님까지 12대에 걸쳐서 무려 400년간 부와 명예를 지킨 명가. 뭐 외국에는 그런 가문들이 지금 로스차일드나 로스차일드. 뭐 이런 가문들이 있어요. 메디치 가문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의 그런 가문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최씨 가문이 그런 거죠. 예. 뭐 로스차일드라든지 이런 가문들은 역사가 아무래도 아직 최부잣집보다는 짧을 겁니다. 400년이 되니까. 우리가 더 길군요. 네. 400년이 400년이죠. 예. 이제 중시족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 전투에 가시는데 69세에 예. 전투 참전하셔가 전사를 하시거든요. 69세예요. 예. 그 재산적으로 이제 부를 이룬 거는 혁신적으로 한 게 뭐냐면 이양법을 해요. 이양법이요. 예. 모내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훨씬 더 크거든요. 기술 혁신이라고 봐요. 그렇죠.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그걸로 이제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그래서 하셨다는 이제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시절에는 소작인들한테 30%를 줘요. 지주가 70% 가져가요. 그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소작인들이 다 다 하고 하는데. 지주가 예.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신 게 뭐냐면은 소작인에게 반을 줍니다. 5대 5로
그러면 이제 소작인들은 얼마나 수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30% 늘어나 이제 버리네. 늘어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은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짓거든요. 최부잣집의 부는 5대5 하면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생산량이 오히려- 늘면서 예, 그러면 최부잣집 부가 자꾸 커지거든요. 부자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면 주위의 칭송을 받아가지고 나쁘게 보질 않지 않습니까? 소작인들하고 항상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이제 가온에도 백리 안에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 없게 하라. 그러니까 사방 백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안에 예, 사시는 분들이 굶는 사람 없게 해라. 예, 예. 그런 가온까지 있으니까. 이게 가훈이야. 가훈이 사방 백리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가 조셉 가훈이야. 와. 흉년엔 땅을 놀리지 마라. 그러니까 남의 어떤 어려움, 공궁 그걸 통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네. 이것도 인상적인 철학이 하나 있어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높은 벼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진사라는 선을 정해놓은 거죠. 왜 그런 거죠? 과거를 봐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당파사하면 당정이 휩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안을 지켜가는 어떤 지혜로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진사까지 공부를 하라는 거죠. 선비로서 자질을 갖추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부는 하고 세상을 향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는 알되 그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아라. 네. 전체적인 뭐 가훈이나 모든 것들이 검소하게 욕심을 내지 말아라. 예. 그죠? 그런 거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옛날에는 뭐 호텔이 있다든지 이렇지 않지 아니니까요. 않습니까? 이제 오면은 이 과객을 대접을 잘 해줍니다. 그럼 이 과객이 한양에 있는 정보를 최부잣집이 많이 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보를 받고 또 이 과객이 또 떠나면은 경주에 갔을 때 최부잣집이 이런 대접을 하더라 하면 최부잣집 이미지는 항상 홍보가 돼서 좋아질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도 좀 그런 평판에 대한 관리를 관리를 철저하게 예.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SNS나 이런 거를 그쵸, 통해서 그쵸. 네네네. 철저하게 홍보할 건 홍보하고 막을 건 막고 그렇죠. 그때는 왕조 사회니까 누군가 음해를 하게 되면은 가문이 하나씩 무너지죠. 멸문지가 가는데 나름대로의 이제 홍보를 해놓은 거죠.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400년을 간 거네요. 예. 그러면 뭐 몇 명까지 이거 대접을 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기록이 떠 있어요. 있어요. 과객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네네. 요즘 방명록이죠. 네네네. 방명록 책에 이렇게 보면은 갑오년 몇월 며칠 점심 52상. 점심에 52분이 오시거든요. 그럼 52분 이제 식사하고 저녁에 보면은 228명이 와요. 저기. 예. 식사 알아요. 밥 먹고 주무시고 가는 네. 거죠. 와. 호텔이네 호텔. 예.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을 하면서 음. 감시 규정이 있어요. 네. 거기에 조선인 부호들에 대한 재산 관리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서울의 이봉래, 진주의 김기태, 경주의 최준 이들의 재산은 일본인 관리인을 두게 하고 재산의 처분은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요게 이제 조선의 3대 부자군요. 그렇죠. 아하. 조선의 3대 부자 중 유일하게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 가문이 바로 최부자댁입니다. 독립운동 하던 시기에 전 재산을 그 백산무역을 통해서 다 내놓습니다. 야, 전 재산을 다 예. 내놓으신 거예요. 400년 만석군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치다. 최준 선생님은 안희재와 조선 최대 자본금으로 한 백산 무역을 만들고 무역 대금 명목으로 전 재산을 상하이와 만주로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 그 일본 밀정이 자기들 나라에 보고에는 보고 문서가 있거든요. 예. 경주 부호 최준의 아우 최완이 현금 2만을 들고 상해에 나타났다. 임시정부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완 선생은 최준 선생의 아우입니다. 이분이 이제 임시정부의 그 재정부장을 하시거든요. 자금 담당을 하세요.
그때 임시정부 1년 예산이 6만 2천 원이었답니다. 2년 예산. 예. 근데 현금 2만 원을 들고 갔으니까 임시정부의 잔재산이 엄청 기가 큰 거죠. 그리고 총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독립운동 자금. 와, 이게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100만 원. 그 당시에 100만 원이 지금 당시에 소 한 마리가 뭐 100원, 200원 했다니까. 지금 소 한 마리가 한 그래도 한 몇백만 원 하지 않나요? 지금 얼마 하나요? 지금 소 한 마리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 만 배면은 한 어우 이게 1,000억 되는 거 같아. 1,000억. 와, 그러니까 한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와. 광복 후 김구 선생님은 최준 선생님을 만나 낡은 장부를 건넵니다. 최 선생,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산을 임시정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천만 동포가 최 선생의 공로를 치하할 것입니다. 이 장부는 상해 임시정부가 그동안 보내준 자금을 기록한 것입니다. 장부에는 안희재에게 건넨 돈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간 자금이 모두 독립운동단체에 전달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준은 안희재의 무덤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한갑쯤 됐을 때 내가 태어났는 것 같아요. 내가 6살 때 할아버지가 나를 다리고 잤어요. 사랑해서. 항상 나를 제일 아랫목에 누워놓고 밤새도록 얘기하시고 하다가 잤어요.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4형제입니다. 맞이고 둘째, 셋째, 넷째. 셋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한날 경찰서장이 보통 일본 사람입니다. 경주경찰서장도 일본 사람인데 할아버지한테 이 정종술을 이래 가져와서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는 글씨를 아주 잘 쓴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배우러 왔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 배우라고. 그런데 배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셋째 할아버지가 임시정부에 재무차장을 하셨어요. 요새 같으면 재무부 차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사람이 하나 임시정부에 들어와가지고 편지를 주면서 지금 당신 아버지가 고향에 우리 증조부가 곧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잠깐 왔다 가라. 그 편지를 이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이 김구 주석한테 이게가 잠깐 내가 한 달만 다녀오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경찰 앞집인데 우리 할아버지 편지 글씨를 모방을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할아버지가 쓴 거지.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할아버지 글씨체를 배운 거예요. 그래 와가 잡히기가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말도 못하죠. 괘씸해서 그 독립유공자가 돼 있어요 지금. 그 할아버지. 요거는 이제 당시에 받았던 경고물인데요. 네네. 이 국제회의에 대표를 보내가지고 너가 독립을 할 줄 아는데 이건 허망한 얘기다. 이제 그 국제회의라는 게 아마 그때 파리 강화회의 같아요. 이게 1919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할 경우에는 엄히 처벌한다. 여기 엄중히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초보자 때 그런 경고문이군요. 경고문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보면은 조선을 도망한 범죄자들이 상해와 만주 지역에 임시정부라는 과격 단체를 만들어 헛세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범죄자로 그러니까요. 보고 그다음에 과격 단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는 뭐냐면은 부자들에게 독립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자는 여기 또 보면 엄히 다스린다. 뭐 이렇게 이 경고문이 있습니다. 야, 이거를 이제 경고문을 이제 그 보낸 거죠. 예, 이 그 봉투입니다.
아 이게 예, 이 봉투군요. 예, 여기 이제 최준 전 예. 경주 교리, 경주군 교리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8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대정 8년, 1919년이에요. 아. 예, 이렇게 이제 편지 받은 게 있고, 이야. 예, 와 이건 진짜 아주 귀한 자료. 예, 아주 귀한 자료들이죠. 여기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뭐 명함이라든지, 아 이게 엽서. 명함이세요? 요거는 이제 엽서죠. 엽서군요. 해놨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안희재 선생, 김지섭 선생님도 김진선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최부잣집하고 결의를 했는데 아. 여기는 보면 권동진 선생은 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이시고 여기 이제 김정목 선생이 계시거든요. 예. 이분은 윤봉길 선생이 거사를 일으키러 갈 때 아침에 용기를 북돋아 식사를 같이 하신 분이랍니다. My old friends, they told me we're hiding somewhere in their rivals, all with the fake money. 전부 다 이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이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필체가 딱 봐도 네. 필체가 이게 참 정말 힘이 느껴지고. 아 이게 또 너무 참 보기에도 이게 학식이 보통이 아니신 게 느껴집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참 귀한 자료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도 전부 다 이게 120년 전 이때 사용되어졌던 거거든요. 이게 명함입니까 이거는? 요거 명함입니다. 아 그 당시에도 명함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초기의 명함인 것 같아요. 이게 도입됐을 와. 지가 얼마 안 됐을 텐데 명함이 인쇄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직접 썼는 것도 써서 있고. 써서 하신 네. 명함도 있네요. 요게 전부 다 독립운동가 분들이신데 그 중에 여기 보면은 허규 선생이 계세요. 허규 선생님. 예. 요건 이제 요분이 이육사의 외삼촌 제일 이제 독립 의지를 제일 강하게 심어주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뭐 한흥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들 독립운동에 아주 중책을 하셨던 분. 야, 이 당시에도 이렇게 서로 저 명함을 주고받으셨다라는 게 참 굉장히 참 또 신기하네요. 야. 근데 근데 김진 선생 같은 경우는 영어도 써. 그러네요. 예, 영어로 다 써져 있죠. 이쁘게 만들어져 있죠. 아 이게 진짜 참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이게 참. 이야. 최부잣집만 갖고 있는 유일한 문서들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못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감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일제 강점을 겪은 거는 근대식 교육을 못 받아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전 재산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어서 근 한 20여 년 동안 학교를 경영을 하십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일원의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전 재산 살고 있던 집, 선산, 그다음 농토도 전부 다 학교 재산을 다 들어갔죠. 그럼 집안에 그래도 아무것도 남긴 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이제 후손분들도 보면 한편으로는 섭섭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 많은 재산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네. 이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다들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지가 희사를 했다 그러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사유환원을 했는데 그걸 우리는 명예롭게 생각해야 된다. 아유, 근데 이게 참 우리 집안도 아닙니다. 그래도 좀 만약에 이사님이 예. 그 400년 그 사이에 태어나셨다면은 잘 살았겠죠, 부자로서. 이사님께서도 중간중간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난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난 진짜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하실 때도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요. 진짜 어떻게 그게 말이 그렇지 솔직히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잘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재산을 내놓으신 집안 얘기를 하는데 본인에게 시계를 차고 있는. 뭐 산 거 어떡하겠습니까? 네, 잘 써야죠. 네, 그럼요 또. 아니 그 저 국채부상 운동 서류를 직접 보시면서 예. 가슴이 좀 많이 찡하셨다고요.
국채보상 운동 네. 예,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긴 했습니다만 예, 국채보상운동 서류가 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야, 거기에 이제 보면은 경주 지역에 있는 5천 명의 인원이 전부 다 성금을 낸 거죠. 그렇죠. 성금을 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뭐 집을 팔아가지고 50냥, 소 팔아가 100냥, 그 다음에 노동을 해가지고 노동 품으로 가지고 뭐 30냥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야, 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했구나. 그게 참 섬찟할 정도로 이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보면 어떤 경우는 아인이라고 있어요. 말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냈더라고요. 요즘은 없습니다만은 부실이라고 있어요. 이제 첩이죠. 이 시대에는 이제 첩도 있으니까 부실까지도 이제 돈을 냈다는 그런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의지가 어떻게 그만큼 참 깊은 뜻이 있었었는지 그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좋은 세상을 사는 건데 지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우리 역사를 계속 우리 후손들이 알고 그런 정신을 좀 이어가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